탄자니아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부처에 긴급 지시한다. 한국의 농업 기술을 즉시 국가 핵심 정책으로 도입하라. 한때 멋진 숲을 이루던 카랑구 지역은 지금 죽음의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7년간 독일과 프랑스에서 세계 최고라 불리는 전문가 수십 명이 투입됐지만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났어요. 독일이 자랑하는 800만 달러 위성 시스템도, 일본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돌린 초정밀 분석 장비도 이 미스터리한 사막화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드디어 한국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짐이라고 낡은 노트 한 권과 할아버지가 쓸 법한 손삽 하나가 전부였어요. 프랑스 박사는 센서도 없는 이 노인이 뭘 한다고요? 라며 혀를 찾고, 일본 팀은 감각으로 땅을 본다는 건 미신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라고 분노했어요. 7년간 고통받던 주민들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며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 세계가 목격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0세 강원도 나무의사 장태식의 손에서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그 같은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마빈 로웰입니다. WHO 식량안보 자문관이자 28년간 식물병리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죠.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각지의 농업위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탄자니아 북동부 카랑구 지역에 파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미 수십 개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어요. 7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감귤과 콩, 커피를 기르던 비옥한 땅이 모래밭으로 변해버렸다고 했죠. 마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로 탈출했다는 통계를 보며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었어요. 기후변화와 토지 황폐화가 만들어낸 악순환이었죠. 탄자니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최첨단 위성 장비와 지하수 탐지 시스템을 보냈어요. 일본은 3세대 초정밀 환경 분석 시스템을 투입했습니다. 총 프로젝트 예산만 800만 달러가 넘었죠. UN 개발계획, 식량농업기구, UN 환경계획이 공동으로 대응 태스크포스를 파견했어요. 저를 포함해 총 23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투입됐습니다. 각자 박사 학위와 1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죠. 현장에 도착해서 2주간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토양 샘플 147개를 채취해 유럽 실험실로 보냈어요. 지하수 탐지 장비로 지하 50m까지 스캔했습니다. pH 측정, 염분 농도 분석, 미생물 활성도 검사까지 가능한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했죠. 하지만 3주 후 나온 결과는 모두 동일했어요.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복합적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년간의 경험과 최첨단 장비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을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노인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바라보며 체념했고, 젊은이들은 짐을 싸며 도시 이주를 준비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UN 사막화 방지 협약이 협력해서 한 명의 나무의사를 추가로 파견한다는 거였어요. 80세 강원도 정선 출신 장태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위도 논문도 없는 그저 60년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실패한 프로젝트의 시골. 노인 한 명이 와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장태식이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노트 한 권과 작은 손삽뿐이었어요. 저희가 가져온 수백만 달러짜리 장비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유럽 연구원들과 함께 그를 맞았어요. 프랑스 토양학 박사인 장 피에르가 속삭였습니다. 센서도 없는 이 노인이 뭘 한다고 하는 거죠? 일본 농업기술연구소의 다나카 박사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각으로 땅을 본다는 건 미신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 낭비예요. 저도 솔직히 동감했습니다. 28년간 과학적 방법론을 신봉해온 제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장태식은 우리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마른 나무 껍질에 손을 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분간 그 자세를 유지하더니 조용히 말했죠. 이건 죽은 게 아닙니다. 단지 숨 쉬는 법을 잊은 거예요. 장 피에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토양 분석 결과는 명확히 생물학적 활성이 거의 제로라고 나왔는데요. 장태식은 대답 대신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집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매일 그런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죽어가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데이터도 없이 뭘 안다는 거죠? 독일 환경공학과 밀러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각각의 나무에 이름을 붙여가며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노트에는 복잡한 수치 대신 간단한 스케치와 짧은 메모만 있었죠. 너는 희망이구나. 너는 인내야. 나무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며 다른 전문가들은 점점 불쾌해했습니다. 저 역시 과학자로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그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하나둘 그를 따라다니며 물었죠. 할아버지, 정말 나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다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저는 과학자로서 그의 방법론에 회의적이었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실패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장태식은 우리의 과학적 접근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는 지형을 발로 직접 걸어가며 파악했습니다. GPS나 지형 분석 소프트웨어 대신 자신의 감각에 의존했죠.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며 최적의 위치를 선정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뭡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바람막이 수종을 심으려면 풍향 데이터와 토양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장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60년간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직감이 더 정확해요. 그는 낙엽을 모아 수분 보존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인공 멀칭 대신 자연 재료만을 사용했죠. 현지 식물인 모링가와 바오밤 나무를 적응 수종으로 선택했어요. 하지만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장 피에르가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항의했어요. 비공식 실험을 당장 중단시키십시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안전성 검증도 없이 함부로 식물을 심으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본 언론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안전기준 없는 녹화 실험으로 농업사고 위험 증가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다나카 박사는 일본 외교부를 통해 장태식을 강제 귀국시키라는 비공식 요청까지 전달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동조했어요. 과학적 검증 없는 실험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장태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과학은 손보다 똑똑할 수 있어도 손보다 따뜻하진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28년간 데이터와 수치에만 의존해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을 청년 중 하나가 물었어요.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선생님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장태식은 흙을 한 줌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야, 때로는 가장 복잡한 문제에 가장 단순한 해답이 있단다. 저는 그의 작업을 관찰하며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명 비과학적으로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쌓인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첫 우기가 다가왔을 때 저는 장태식의 준비 작업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돌과 흙으로 간이 저류지를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권장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대신 자연 재료만을 사용했습니다. 구조적 안전성은 검증하셨나요? 저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어요. 강우량이 예상치를 초과하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장태식은 저류지 가장자리를 손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자연은 완벽한 엔지니어예요.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면 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라면 그냥 흘러가 버렸을 빗물이 그의 저류지에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총 12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가 만든 정수 시스템이었어요. 갈대와 모래, 숯을 층층이 쌓아 만든 천연 필터였습니다. 탁한 빗물이 들어가면 맑은 물이 나왔어요. 정수 효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과학자적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WHO 기준에 맞는 음용수 수질인가요? 장태식은 정수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맛보면 알 수 있어요. 기계보다 혀가 더 정확한 검사기구입니다. 그는 빗물 저장소에서 나온 물을 저비용 점적 관수 시스템으로 재활용했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작은 구멍을 뚫어 만든 간단한 장치였지만 물 사용 효율은 기존 시스템보다 3배나 높았어요. 저는 토양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고 싶었지만 장태식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뿌리 주변 흙을 만져보며 습도와 온도, 질감을 확인했죠. pH 측정이나 염분 농도 분석은 하지 않으시나요? 손끝이 모든 걸 알려줍니다. 흙이 건강한지, 아픈지는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마을 아이들이 흙으로 만든 물통을 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물은 한국 할아버지가 지켜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28년간 추구해온 과학적 정확성보다 이 노인의 단순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피에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체계적인 데이터 없이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직관과 경험의 힘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죽었다고 판단했던 조림지에서 생존율이 89%에 달한 거예요. 저희 유럽팀이 실패했던 바로 그 땅에서 말입니다. 매일 아침 장태식이 나무들을 돌아보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각각의 나무의 이름을 부르며 상태를 확인하는 그의 방식은 여전히 비과학적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아, 오늘은 어떠니? 용기야, 잎이 더 푸르러졌구나.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여겼던 이런 행동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를 따라 나무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토양 분석을 다시 실시했어요. 놀랍게도 유기물 함량이 240% 증가했습니다. 미생물 활성도도 이전보다 3.7배 높아졌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32% 감소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밀러 교수가 데이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우리 분석 결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였어요. 주민들의 수입이 2.3배 증가했습니다. 모링가 열매를 수확해서 팔고 바오밤 잎으로 차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목재 부산물로는 소규모 공예품도 만들었어요. 마을 여성 중 한 명인 아미나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아이들을 도시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28년간의 커리어를 돌아봤어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에서 상급평가관인 마이클 톰슨이 파견되어 왔어요. 일주일간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로엘 박사, 이건 정말 예상 밖입니다. 데이터보다 더 강한 설득력은 현장이네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동료 전문가로서 장태식의 방법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말이죠. 장태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겁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마른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숲은 숫자로 안 자랍니다. 손으로, 기다림으로 자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은 분명 중요하지만 때로는 경험과 직감이 데이터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피에르와 다나카 박사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과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럽이 최첨단 기계로 놓친 해법이 한국의 손에서 피어난 겁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성과 보고서가 유엔 본부에 전달되자 파장이 일었습니다.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유엔 환경계획,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으로 장태식의 방법을 토지 황폐화 중립 시범 모델로 지정한 거예요. 저는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법론을 어떻게 공식 문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로웰 박사, 이건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유엔 본부의 환경 담당 사무차장 레베카 스미스가 화상회의로 말했어요.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아프리카 산림 고위급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하게 되었을 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의 나무의사가 성공시킨 상황을 국제 무대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회의 당일 장태식이 발표단상에 올랐을 때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80세 노인이 젊은 박사들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할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학위도 없고 논문도 쓸 줄 모릅니다. 그의 첫마디에 몇몇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60년간 나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나무는 사람과 같아요. 아프면 보살펴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고, 외로우면 말을 걸어줘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기립박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케냐 농림부 장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프리카적 해법입니다. 독일 환경청 대표도 감탄했어요. 기술 이전이 아니라 철학 전수네요.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움과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8년간 추구해온 서구식 과학 만능주의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였는지 알게 된 거죠. 장태식의 방법이 한국형 커뮤니티 산림보건 매뉴얼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배포되기로 결정됐어요. WHO에서도 이 사례를 식량안보 모범 사례로 등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니 주민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농민 아무구가 장태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우리 마을을 다시 걷게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은 상했지만 인간으로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장태식을 둘러싸며 탄자니아 전통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 중에 한국 할아버지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데이터와 함께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이죠. 그의 후기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87mm의 폭우가 사흘간 계속 내렸어요. 저는 장태식의 조림지가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토양 포화도가 위험 수준에 달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강우량이면 산사태나 토양 유실이 발생할 확률이 85%였습니다. 장태식 씨, 배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공학적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어요. 콘크리트 배수로나 사방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태식은 차분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저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미리 만들어 놓은 순환형 자연 배수로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한 곳에 몰리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됐습니다. 돌과 뿌리로 만든 흙막이 삼각존도 완벽하게 기능했죠. 저는 매시간 강우량을 측정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배수공학 이론과는 다르게 물이 더 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밀러 교수가 측정 장비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유속 계산이 맞지 않아요. 장태식은 나무 한 그루마다 잎을 흙 이불처럼 덮어놓은 보호층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 간단한 멀칭이 뿌리를 물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할아버지, 나무들이 괜찮을까요? 물이 너무 많이 와요. 하지만 장태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뿌리가 깊으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흘 후 비가 그쳤을 때 저는 피해 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예상했던 참혹한 광경 대신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를 머금어 더욱 푸르러져 있었습니다. 마을도 침수 피해가 전혀 없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장피에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토양 안정성을 측정해봤어요. 침식 저항성이 일반 조림지보다 4.2배나 높았습니다. 뿌리 시스템이 자연 사방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빗물이 고인 저류지에서 물장구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비가 오면 이제 신나요. 물이 도망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공학이란 자연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폭풍우도 견딥니다. 장태식이 만든 이 작은 숲은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1년 후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놀라운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카랑구 지역의 녹화율이 87%에 달했어요. 수확량은 2.5배 증가했고 도시로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인구 재정착률이 68%를 기록했습니다. WHO 본부에서도 이 사례에 주목했어요. 식량안보 관점에서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국영방송 TV 몽드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사례입니다. 제작진 대표인 클로드 베르나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큐멘터리 제목은 사막을 멈춘 손이었습니다. 저도 과학자문으로 참여했어요. 처음엔 제 실패를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장태식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무들을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패한 곳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질문했을 때 장태식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나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유튜브에 업로드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983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농업이 아니라 인류애다. 서구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배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브라질, 이집트, 노르웨이, 르완다 등 11개국 산림청 관계자들이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장태식의 방법론을 직접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도 WHO를 통해 여러 국제회의에서 이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매번 발표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실패를 통해 더 큰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장태식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마을 전체가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꼭 다시 와주세요. 우리 나무들을 잘 키울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카랑구 지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메마른 사막이었던 곳이 이제는 푸른 오아시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WHO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과학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과학을 넘어선 지혜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기계는 기술을 남기지만 손은 믿음을 남긴다. 983만 명이 본 이 기적은 결국 한 사람의 진심과 60년 경험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전문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전문성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와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을 보는 눈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일지도 모릅니다. 유럽이 놓친 해법을 한국의 손이 찾아낸 이 실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의미 있는 스토리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 실화로 돌아오겠습니다.